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오늘은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기관들이 돈을 버는 방법을 분석해보고 우리도 같이 그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제 시장은 다들 아시겠지만 3% 이상 하락하며 이제는 고점 대비 30%나 하락했습니다. 풀이장에서 2% 이상 상승하다가 CPI 지수 발표 후 2% 하락하고 다시 양전했다가 결국 3%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반등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하락하는 이 시장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어제 발표된 CPI 수치를 봐보겠습니다. 예측치를 모두 뛰어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것은 페드가 더 강력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인플레이션도 못 잡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CPI를 다들 낮게 예상한 이유가 저번 달에 하락하기도 했고 유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유가보다 식료품 쪽에서 큰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옥수수 가격이 4월에 크게 급등했고 아직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주변에도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음을 뉴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도 중국 봉쇄나 비축유 등을 풀면서 100달러 아래로 내려오기도 했지만 지금 보시면 아직 그 기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중국 봉쇄가 심한데 유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중국 봉쇄가 풀릴 경우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아직은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다라고 확신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원자재나 식료품 가격들이 하락하지 않는 이상 인플레이션은 높은 값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페드는 더 강한 긴축을 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0.75% 인상을 하거나 0.5% 인상을 여러 번 더 하는 거죠. 어제 CPI 발표 직후 금리 인상 확률을 확인했을 때는 6월과 7월뿐만 아니라 9월에도 0.5% 인상 확률이 50%가 넘었습니다. 참고로 8월에는 FOMC가 없습니다. 특히나 어제 시장은 특이했던 점이 있습니다. CPI 지수 발표 이후 1% 이상 하락했던 나스닥 선물이 장 초반에 양전까지 한 것을 보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듯합니다. 개인적으로 CPI 발표 직후 하락한 시장을 끌어올린 것은 기관들일 듯하고 장 막판까지 계속 매도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린 것은 개미들 같습니다. 주변을 보면 이제 손절하거나 어쩔 수 없이 장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저뿐만 아니라 많은 개미들이 현금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면 기관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기사들만 봐도 기관들의 현금 보유량이 엄청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크게 하락한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팔고 저점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러면 저점은 어디일까요? 저점을 알 수 있다는 말은 반대로 고점도 알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저점과 고점이 어디인지 아는데 가치 투자보다 선물이나 레버리지 상품 등을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같은 하락을 겪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방법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워런 버핏, 피터 린치, 켄 피셔 같은 분들 말고 오늘은 좀 특별한 사람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라기보다 회사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네요. 블랙록,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같은 기관들이 어떻게 세계적인 투자회사가 됐으며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었을까요? 그들도 우리처럼 마소, 애플, 구글 등을 같이 들고 있는데 말이죠. 앞서 보셨다시피 개미들이 손절한 것을 받고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21년 4분기 블랙록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블랙록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비중 1위부터 10위까지 나열했습니다. 21년 4분기가 나스닥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빅테크들을 매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관들은 고점이어도 계속 모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관들의 평단가인데요. 정확한 평단가는 아니고 대략적인 예측치입니다. 블랙록이 애플을 첫 매수한 시기는 2007년으로 대략적인 평단가는 35달러쯤 됩니다. 마소도 2007년부터 매수하기 시작해 대략적인 평단가는 77달러입니다. 현재 가격 기준으로 애플 수익률은 340% 정도 됩니다. 애플이 이렇게 하락했는데 말이죠. 마소도 계산해보면 현재 가격 기준으로 255% 정도 됩니다. 테슬라도 평단이 252달러 정도 되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AMD의 평단가는 무려 28달러입니다. 모건 스탠리를 봐보겠습니다. 애플 평단이 45달러, 마소는 80달러쯤 됩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엔비디아의 평단은 94달러입니다. 앞서 보셨던 블랙록과 비슷한 평단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를 봐보겠습니다.
앞선 기간들과 다르게 작년 4분기에 많은 주식을 정리했습니다.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플의 평단가는 25달러, 마소는 111달러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3개 기관들의 평균 매수 단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3개 기관들의 빅테크들 평단가를 구해서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가장 오른쪽이 5월 11일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한 것입니다. 3개 기관 공통적으로 큰 공포장에서도 큰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모두가 똑같이 갖고 있는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락장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좋은 주식들을 꾸준히 매수했기 때문이죠. 평단가가 이 정도이니 아마 첫 매수 단가는 훨씬 더 쌌을 것입니다. 이들은 최근까지도 계속 매수하기 때문에 평단가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들에서 낸 뉴스들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바로 아직은 저점이 아니라고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점을 알아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저점을 모르지만 개미들이 떠날 때까지 계속 공포 뉴스를 내고 결국 못 버티고 손절하면 기관들이 받는 것이죠. 기관들이 돈을 잘 버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좋은 주식을 싼 값에 사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죠. 지금 같은 하락장이 기관들한테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일 것입니다. 그건 곧 우리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1999년부터 애플 차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블랙록과 모건 스탠리는 2007년부터 첫 매수를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 애플 주가는 5.5달러였습니다. 기관들도 매수하자마자 주가가 오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2007년 차트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기관들은 2007년 3분기 5.5달러 부근에서 첫 매수를 했을 것이며 매수하자마자 리만 브라더스가 터지게 됩니다. 기관들이 리만 브라더스가 올 것을 알았으면 종목들을 매수했을까요?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이 당시 애플은 고점 대비 58% 하락했습니다. 지금 애플이 고점 대비 20% 정도 하락한 것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기관들은 이 당시에도 아마 계속 죽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팔지 않고 계속 추가 매수하면서 기다렸기에 보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평단가를 가지게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기관들도 특별한 투자 방법은 없습니다. 좋은 종목을 매수했으면 그냥 쭉 기다리는 것이죠.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에 시간이 흘러가는 게 느리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이 시간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투자하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금은 없어도 아직 시간은 충분히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투자하신 만큼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술주를 아주 초창기에 매수해서 큰 수익을 본 기간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베일리 기포드입니다. 테슬라가 비중 1위인데 평단가가 보이시나요? 무려 41달러입니다. 2013년 1분기부터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아마존은 167달러이고 엔비디아는 37달러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런 평단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시간을 투자하면서 오랜 시간 기다리면 말이죠. 지금 2022년에 우리도 기관들처럼 첫 매수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기관들조차 매수하자마자 50% 이상의 폭락을 맞았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포에 매도하면 앞으로 어떤 하락장이 와도 또 매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생각해보면 그때 버틸걸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 계좌에 있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면 단순 숫자에 힘들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앞으로 더 심한 공포를 보여주면서 시장이 우리들을 계속 흔들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아주 소수이며 큰 고통을 이겨내고 그 자리까지 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고통을 이겨내고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다 함께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